뉴스를 보다 보면 교육 분야 뉴스 중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 시험 유출, 시험 문제 유출에 관련된 뉴스가 나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최프란이고요. 오늘 비유의 주제는 자동문항 생성에서의 시험 유출입니다. 자동문항 생성에서의 시험 유출은 학습이다. 네. 시험 유출에 관련된 이슈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죠. 뭐 사회적인 문제가 많죠. 그게 수능이 됐든 의사시험이 됐든 무슨 뭐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말고사가 됐든 감옥도 가고, 네. 굉장하죠. 그죠? 그리고 이런 뭐 유출이 어제 오늘 있어 왔던 것도 아니고, 시험의 역사와 거의 이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시험 유출 문제는 엄청나게 큰 계속되어 왔던 문제예요, 사실은. 그리고 이게 보안의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발달을 하지만 유출의 기술이 항상 창이 발전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 시험의 그 유출의 기술도 발전하니까 보안의 기술을 아무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. 네.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시험의 공정성이라든가, 네. 그리고 이 시험 점수가 주는 이 정확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시험 유출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, 근데 이거 시험 유출을 없앨 수가 없고 테스트 시큐리티에 대한 어떤 그 완벽한 어떤 보호 장치가 없는 것 같아서 영원히 이러고 갈 것 같아요. 특별한 솔루션이 없어요, 별로. 네. 뭐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별로 잘 안 되는 거죠, 솔직히 말해서. 네.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고. 네. 그거는 맞지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이해가 돼요.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, 저희가 사실. 네. 근데 자동문항 생성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테스트 시큐리티, 이 시험 보안에 아주 도움이 된다,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자동문항 생성을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거 테스트 시큐리티에 시험 보안에 아주 도움이 돼요,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테스트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데, 나는 뭐 책을 만들거나 혹은 뭐 교재를 만들거나 학습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, 나는 뭐 테스트 그렇게 뭐 수능을 만드는 사람도 아닌데 뭐 수능 만드는 사람들한테 가서 알아보세요,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전체 시스템이 학습이라는, 아무리 뭐 학습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시험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.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저 모든 이 바라보는 게 수능 시험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 있잖아요. 수능 시험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순간부터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내가 테스트 컴퍼니가 아니야, 나는 시험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자동문항 생성이 가지는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동문항 생성은 저번에 다른 비디오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문항을 하나하나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템 문항 모델이라는 프로그램을 짜서 문항을 생성을 시키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아주 많은 숫자의 문항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난이도도 조절할 수도 있고, 그런 어떤 기능들이 있고, 그리고 이제 지필고사를 넘어서서 이제 멀티미디어 같은 것도 이렇게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,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고의 과정을 조금 모델링해서 문항을 만들어 낼 수 있고, 뭐 이런 몇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. 네. 근데 훨씬 더 과학적이죠. 네, 훨씬 더 시스테매틱하고
그 프로그램을 해서 만드는 거니까. 근데 이렇게 만들면 이제 숫자가 많아지잖아요. 그러면 이제 테스트, 일단 단순하게 문항이 많으니까, 숫자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 많은 숫자에 대한 아이템 뱅크가 빵빵하니까, 솔직히 소위 말해서 빵빵하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, 그 많은 문항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니까 소위 말해서 유출이 있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. 뭐 시험 유출에 도움이 되죠. 예를 들면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. 네.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자동 문항 생성을 학습 분석이나 그리고 이 전체 에듀케이션 시스템에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. 문항이 단순히 많다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문항을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시험 치기 전에.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문항들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40개 문항만 있다고 하면 외울 수가 있잖아요. 오늘 뭐 이번 달에 나오는 문항이 40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. 사실은 적기 때문에 시험 칠 때. 근데 이게 한 4만 개 정도 된다, 4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면, 근데 그 중에서 40개를 뽑아서 시험 친다라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는 확실합니다. 왜냐면 그 40만 개 중에서 나오는 거는 맞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. 어떻게 40개를 만들어내는지는 모르고, 그리고 그 만들어내는 룰조차도 랜더마이즈, 우리가 이 무작위로 만들어서 시험을 치는 순간, 그 시험을 치는 순간이나 혹은 이제 그 시험 치는 사람들마다도 그게 다르게끔, 다르게끔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면 이 40만 개에 대한 문항을 다 유출시켜도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면 그 문항을 꿰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다 40만 개를 다 봐가지고 패턴도 다 파악해서 다 풀 수 있게끔 외웠어요. 어떤 친구가. 그러면 이거 시험 유출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? 큰일 난 거 아니에요? 그거를 자동 문항 생성을 하는 쪽에서는 그거를 그냥 학습이라고 보자라는 거예요. 네. 유출을 다 시키고, 네. 그것을 학습이라고 보자라고 디파인을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문제의 패턴을 다 외웠으니까. 네. 어떻게 나오는, 이 전수를 다 알았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물론 그 아이템 모델을 만들어서, 아이템 모델 뱅크죠. 이제는 아이템 뱅크가 아니라 아이템 모델 뱅크를 만들어서 그렇게 구축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걸리는 것도 맞습니다. 그렇지만 저희가 시험 유출 때문에 생기는 이 사회적인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네. 얼마나, 그리고 이거 해마다 이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40만 문제 예를 들어서 풀려 있다고 봐요. 다 사람들이 액세스 할 수 있다고 봐요. 그리고 그 40만 문제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공부도 하는 그 과정을, 그 40만 문제에 대한 그 40만 문제를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리소스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국가나 정책적으로 어떤 뒷받침을 해주면 되냐면, 여기서 시험이 나온다라는 것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, 그거는 국가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교육을 하든,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고 40만 문제를 어떻게 또 그 문제가 있다고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. 설명을 해주고 하는 영역은 이제 인스트럭션 영역으로 넘기자라는 거예요. 그게 공교육에서 하든 사교육에서 하든 간에. 그러면 다시 쪽집게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. 사실은 뭐 이거를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을 하고, 그리고 그 출제위원에 대한 그 출제위원들이 그 문제를 갖다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, 그리고 출제위원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빼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, 그리고 그거를 쫙 분석을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나올지 이렇게 상상해보는 노력들, 이런 노력들 자체가
그런 노력을 학생들한테 학습이 잘 되게끔 하는 노력으로 전환을 시키자라는 겁니다. AIG를 활용을 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있고요. 네. 그리고 자동문항 생성을 활용을 하고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 자체가 점점 액세서블해지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먼 거는 맞다고 봐요. 그렇지만 이제 하나하나 되어 나가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큰 사회적인 문제, 소위 말하는 시험 유출을 학습으로 완전히 이제 전환을 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. 큰 변혁일 수도 있어요, 사실은. 이 수천 년간 계속 지속되어 왔던 테스트 시큐리티를 바라보면. 그렇죠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. 네.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오늘도 즐거운 하루, 그리고 평화로운 하루 되십시오.